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국민들로서는 손해죠. 엄청 큰 예, 손해죠. 예, 예. 굉장히 진짜 중요한 법률 문제를, 서비스를 받는 예. 데 있어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냥 이거 사실 해놓고서는 뭐 크게 신경 쓰겠어요. 막 갈 때나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하고 막 단죄해야 됩니다 이러지. 맞아. 신경이나 쓰겠어요. 그렇죠. 예.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방송 잘 듣고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네, 기레기 판별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사는요. 이미선 고발, 금융위 조사 의뢰, 야당 강공, 멈춰선 국회라는 기사입니다. 이것도 우리 홍성인 기자 기사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지금 뭐 여야 난리인데요. 이 의혹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짝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방송 나올 때쯤이면 대충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기도 하는데 그럴 수도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짧은 리포트로 어떤 내용인지 돌아보겠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이 검찰 고발과 금융위원회 조사를 의뢰하면서 거듭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인 오늘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매매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지난주 공언대로 이 후보자 부부에 대한 금융위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잘 됐다고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런 엉터리 인사 검증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반면 여당 태도는 분명해졌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공개석상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던 지도부는 적극적인 엄호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도 논란이 된 주식거래 문제에 위법성이 없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평화당은 부적격 후보자지만 청문 보고서 채택에는 응하기로 했고 이 후보자를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렸던 정의당은 입장을 바꿨습니다. 불법이 확인되지 못했고 이익 충돌 문제는 대부분 해명되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옹호 여론을 만들고 정의당도 입장을 바꾸면서 청와대는 부담을 조금 던 듯합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네. 이 엠팍의 영양제님이 이게 왜 문제가 된다는지 누가 조목조목 얘기 좀 해줘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라고 말씀 주셨어요. 댓글 보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엠팍 댓글 우리 오규정 기자 읽어줄래요? 엠팍에서 가이스트님이 자한당은 미리 후보자에 대한 모든 자료를 넘겨받았고 주식 거래를 한 건 후보자의 남편분이란 후보자의 해명도 미리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청문회장에 남편분을 증인 요청할 수도 있었어요. 남편분의 적극성을 비춰보면 증인 요청에도 응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근거나 증거 없이 너무 막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요 사실 어떤 사안인지 대충 문제점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이나 청취자분이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저 이거 보면서 네.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증거가 없어. 내부 자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주식을 한 것 같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어요. 네. 근데 증거가 없어요. 뭐 때문에 이걸 봤더니 이런 거다라는 이게 없다는 네, 거죠. 없어요. 문서도 없고 이렇게 증거나 근거 없이 사실 의혹 제기를 그냥 막 한 거거든요. 저 이제 이거 보면서 이제 그 언론사들 쭉 봤는데 조선일보 봤어요 혹시? 그날 봤을 거예요. 예. 매일 봐요 혹시 조선일보? 네, 보죠 매일. 예. 매일 보면은 네. 이 건을 매일매일 다뤄요. 4월 9일부터 9, 10, 11, 12, 13 이미선. 매일매일 다루는데 와 막 쑤시더라. 그냥 뭐 가릴 거 없어요. 그냥. 막 쑤셔. 조선일보 막 쑤셔. 보면서 저는 조선일보에 개인적으로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닌데 요 건을 제가 보면서 매일매일 막 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면 큰 문제다 이런 식인 거예요. 매번 관련된 이제 재판을 이제 이민석 후보자가 하면서 내부 자료를 얻어 쓸 수 있다. 그걸 가지고 주식 투자했다면 문제다. 그러면 의혹을 제기한 쪽이 당연히 증거를 내밀어야 될 텐데 증거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세요. 그렇죠.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정황을 제시했던 거죠. 네, 정황.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중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느냐가 제일 핵심인 것 같은데 네. 그 남편분께서 오충진 변호사가 삼광글라스라고 OCI 계열사인데 거기 주식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근데 2017년 말쯤에 이 삼광의 호재가 될 만한 공시를 하거든요. 삼광이. 근데 요 호재가 될 만한 공시 전에
이제 오 변호사가 주식을 매입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공시 이후에 당연히 이제 매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공시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입한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정황 제시죠. 그렇죠. 네, 뭐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또 이와 비슷하게 또 그 소유한 주식 중에 하나가 또 그 거래 정지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 거래 정지 직전에 뭐 전에 이제 주식을 매도하는데 그거 역시 이제 거래 정지를 미리 알고 한 게 아니냐. 네. 이런 식의 문제제기입니다. 이상하게 약간 타이밍이 잘 맞는다. 돈을 벌 타이밍이 그렇죠. 엄청 예, 벌고 예, 예. 잃을 타이밍은 안 잃고 이런 거라는. 근데 이제 이 호재가 될 만한 그 공시 전후로 그러면 이 삼광글라스의 주식이 많이 올랐느냐? 네. 사실 따져보면 그렇진 않아요.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큰 차이가 얻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 객관적으로 그거는. 그리고 예. 더 그 뭐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거래 정지되기 직전에 네. 매도한 것도 다 판 것도 아니고 절반도 안 되게 조금 팔았어요. 그러니까 오 변호사의 항변은 내가 내부 정보 알았다면은 거래 정지 전에 팔았지. 다 팔았지. 이 소량의 주식만 매각을 했겠느냐. 네. 하여튼 뭐 오 변호사의 그 저도 이제 그 해명을 들었는데 전 사실 좀 납득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여러분 뭐 다 보시고 오셨겠지만은 뭐 뉴스공장이나 그 누구냐 CBS 김현정 뉴스쇼 네. 거기에 출연하셔가지고 설명을 잘하셨으니까 그걸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댓글을 우리 강병수 기자 읽어주세요. 루리앱에서 아덴시아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한국당은 그냥 고소당이네. 뭐 웬만하면 다 고소하네. 조금만 틈이 보이면 고소로 어떻게든 압박하려고 하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기자니까 이제 고소의 위험성을 늘 네. 이제 강 기자도 뭐 최근에 그런 일 있었지만은 네. 이게 고소한다라고만 해도 사실 사람이 좀 위축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죠? 맞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고소를 하고 금융 조사를 막 의뢰한 게 저는 이 이슈를 좀 계속 질질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지금 일단 저는 약간 단계가 이제 약간 공식인 것 같아 이게 의혹을 제기해. 의혹을 제기해. 넘겨. 그리고 그 고소를 해. 고소를 해. 아니, 고소나 고발을 해. 네. 고소나 고발을 해서 이 이슈를 계속 이제 쥐고 이제 괴롭혀. 정부 여당을 괴롭혀. 그러다가 뭐 혐의 없음이나 뭐 이렇게 되잖아. 그럼 사법부가 글러먹었다.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 검찰도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이게 거의 공식이에요 지금. 반복돼 이런 식의 이게 문제가. 근데 그래도 안 되면 특검하자. 이게 지금 계속 무한 반복이에요 지금. 저는 사실 근데 이 정치권의 이 잦은 고소 고발은 네. 여야가 어떻게든 간에 이런 식의 그 행태는 이제는 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후진적이죠. 여야 그렇지. 모두 검찰의 힘 빼기를 그렇게 요구하면서 네. 그쵸. 수사권 조정까지 요구하면서 결국에는 검찰에게 사실 검찰한테 칼자루를 제일- 계속 네. 주어주는 거잖아요. 목 이렇게 갖다 해주는 거잖아요. 청문회라는 게 사실 이거 밝히라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죠? 청문회라는 게 이걸 밝히라고 있는 건데 네. 국정감사나 청문회나 이런 게 네. 있는 건데 사실 뭐 수사권이 없으니까 뭐 더 잘 들어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검찰도 사실 이게 수사력 낭비예요. 아 정말 그런 게 검찰에 있어봤잖아요. 네. 이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한 사건은 뭐 강병수 기자도 잘 알겠지만 서울중앙지검 그 형사 일부로 가거든요. 왜요?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는 전국 형사부의 맏형이에요. 네. 형사부. 네. 선임 나름 선임이면서 유능하고 인정받는 검사가 형사 일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유능한 이제 형사부가 이 정치권 고소고발 사건을 다 떠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국민들로서는 손해죠. 엄청 큰 예, 손해죠. 예, 예. 굉장히 진짜 중요한 법률 문제를- 서비스를 받는 예. 데 있어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냥 이거 사실 해놓고서는 뭐 크게 신경 쓰겠어요. 막 갈 때나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하고 막 단죄해야 됩니다 이러지. 아 맞아. 신경이나 쓰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 고소고발 남발하는 거 진짜 이게 수사력 검찰의 힘. 예. 검찰 낭비 시키는 거예요. 진짜 정말 더 중요한 일을 수사를 못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근데 이거 예. 저는 언론의 책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언론의 책임 어떤 거죠? 왜냐면 저희 취재할 때 뭔가 문제 제기를 막 하고 뭐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언제 고발하실 거예요? 고소장 언제 내세요?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고소장을 내면은 그 시점에 맞춰서 다시 기사화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계속 그런 이슈들을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중앙지검을 찾아가는 이유도 다 거기에 있죠. 네, 기자들이 한 모이는 번 곳이 더. 중앙지검이니까. 네. 남부지검에
고소하면 기자들 안 오거든요. 그죠. 잘. 잘 몰라요. 네, 모르거든요. 저희도 기사를 낼 때 뭔가 뭐 새로 뭐 고소 고발을 하든지 뭐 입건이 돼야 기사를 쓸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 많이 해요. 근데 정말 그러면 정말 그거를 이슈화 시키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이용을 당하는 건데 그렇죠. 기자 입장에서 근데 그걸 또 보도 안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사안의 중대성을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해서 이건 얘네가 쇼하는 거니까 보도하지 말자. 그것도 사실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사실 그런 게 네. 자유적 판단이라는 게 사실 위험한데 이건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이제 한국당 계속 이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자 그럼 다음 댓글로 넘어갈게요. 이거 이제 이미선 후보자 어떤 사람인지 이 주식 논란 때문에 사실 많이 얘기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자질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 말 많이 못했고 도덕성, 뭐 주식 이런 걸로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임명되었을 때 좋은 판결할 수 있는가 사실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건데. 사실 그게 청문회의 목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댓글을 우리 홍성희 기자가 읽어봤어요. 엠팍 댓글. 네, 엠팍의 키사라주님이 그런데 이미선 후보자를 꼭 임명해야 할 당위가 있는지 궁금한데 뭐랄까 임명 강행하면 모양새도 안 좋아 보이고. 네. 트위터에서 노란 바람 개비님은 이미선 후보자는 다양성을 상징하는 후보로 사회 소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래서 근데 이미선 후보자가 어떤 게 뭐 꼭 임명을 해야 되는지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혹시 홍성희 기자 좀 알고 있나요? 저도 네, 네. 이 정쟁에 한가운데. 정쟁에 휩쓸려서 근데 오늘 진짜 웃겼던 게 뭐냐면 정치권에서도 잘 몰라요. 왜? 이런 이미선 정쟁에만 후보자 누군지. 쏠려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이해찬 당대표가 오늘 아, 기자간담회가 맞다. 있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때 기자 중에 한 명이 이미선 후보자가 좋은 이제 후보자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좋은 판결을 구체적으로 좀 알려달라 그리고 공개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대표가 자기도 이제 판결을 보지 못 못했다. 봤다고. 네. 네, 다만 좋은 판결을 했다는 보고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청문회 때를 쭉 지켜봤었거든요. 네. 근데 여러 가지 그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자질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헌법 이슈에 대해서 난민, 뭐 네. 낙태 이런 헌법적 이슈에 대해서 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었는데 사실 답변이 좀 부실했어요. 이건 공이 사실 이 여당 그 법사위원분들도 네. 저희와 개인적인 통화에서는 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좀 실망스럽긴 했다. 그러니까 헌법적 소신을 밝힌 점이 좀 부족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제 본인이 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적절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된 답변이 그거였어요. 본인이 지방대 출신이고 또 여성으로서 좀 헌법재판소의 다양성에 좀 기여할 수 있다. 이 정도 답변이었거든요. 사실 약간 수세적인 답변이잖아요. 여당 법사위원들이 기대했던 원대한 적극적인. 어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의 어떤 그 포부는 아닌 것이죠. 네. 근데 제가 그 지방대 출신의 여성으로서 그런 말씀은 되게 실망스러운 부분이긴 하네요. 그렇죠. 오히려 저는 네. 별로 듣기 안 좋더라고요. 사실. 네. 강원도 화천 출신이고요.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학교 법대를 졸업을 했어요. 36회고. 그래서 이 재판 연구관 때 근로조 조장을 맡아서 통상임금 사건에 대한 연구를 해서 노동사건 전문가시라고 하네요. 그리고 뭐 또 그리고 예 말씀하세요. 아니 뭐 주목할 만한 판결 같은 거 저희도 좀 찾아보니까요. 뭐 유아 성폭력범에 대해서 이게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또 피해자 부모랑 합의를 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안 된다. 이런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조금 더 나아간 판결을 통해서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 이런 것도 2009년에 좀 수상하셨고 뭐 여성 노동 이런 분야에서는 나름 꽤 의미 있는 판결을 내리셨던 분인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정쟁 때문에 이게 진짜 헌법재판관으로서 어떤지에 대해서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아쉬워요. 지금 저희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이분이 그럼 어떤 판결을 내렸어?에 대해서 당장 기자들도 잘 모를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은 시민분들은 그거에 대한 정보가 더 없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그럼 과연 이 시기에 과거 이 사람이 내렸던 판결들이 이분이 내렸던 판결이 적절한가? 우리 사회가 이런 가치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막 고소할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요즘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인사청문회 자체가 이게 의미가 있냐?
인사청문회라는 게 사실 2000년에 생긴 이후로 지금 계속 이어져 오긴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그냥 서로 자기들의 정치적 소신을 그냥 더 강화하는 그런 도구로만 쓰이고 네. 야당이 그냥 정부 공격하고 이런 빌미로 아니면 뭐 딜하는 그런 조건으로만 쓰이는데 의미가 있냐라는 얘기도 있고 전 또 좀 궁금한 게 이번에 전 약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약간 어눌하게 하거나 인사청문회 답변을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일하는 건 아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 다른 영역.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대들기에서 잘 떠드는 거랑 그럼 이렇게 막 시원시원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무슨 뭐 언론 무슨 뭐 연구관으로 내가 김기화가 잘할 수 있냐? 이거 완전 다른 거거든. 전 약간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사람의 그 직무로서의 능력과 청문회에서의 어떤 태도나 모습을 이렇게 결부시켜서 보는 게 사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좀 회의감이 좀 들었어요 이번에. 그 좀 왜냐면 판결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좋은 판결도 많이 하시고 이쪽에서 되게 평판이 굉장히 좋으신데 와서 청문회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되게 누가 보면 되게 실망스러운 그런 답변이나 아니면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과연 이 사람이 그렇다면 헌재 재판관으로 임용됐을 때 잘 못할 거다라는 거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걸 잘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인사청문회가 정말 지금의 이런 시스템이 맞는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좀 질문이 들었어요. 사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도 많이 제출이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좀 제출돼 있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가장 적극적으로 4월 안에 이달 안에 그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하는 법을 통과시키자라고. 그러니까 문제의식은 비슷한 거예요? 그런 공감대가 있다고 국회의장단에서 그러니까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할 때 그 회동 결과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이제 브리핑을 하면 국회의장실에서 브리핑을 할 때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어요. 네. 그리고 또 바른미래당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으나 네. 뭔가 근데 지금 관심 사안이 아니니까. 워낙 지금 국회가 멈춰 있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마 그냥 넘어가겠죠. 다만 저는 이제 이 자질 관련해서 그냥 저도 잘 모르지만 이분을 네. 그 전수환 전 대법관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었잖아요. 네. 네, 이 네, 후보자에 대해서. 네네네. 근데 이 글은 조금 그래도 무게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전수환 전 대법관의 어떤 위상을 생각할 때. 음. 그래서 간단히 한 줄만 말씀드리면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페이스북에 뭐라고 쓰셨냐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초임 판사 시절부터 남다른 업무 능력으로 평판이 났다.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대법관들 사이에 사건을 대하는 탁월한 통찰력과 인권 감수성, 노동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받고 공인받았다. 이례적으로 긴 5년의 대법원 근무가 그 증거다. 뭐 일부분이지만 이렇게 좀 전수환 전 대법관님이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에서 반대해서 이게 동의 못 얻고 임용된 비율이 문재인 정부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노무현 정부 때 3.몇 %고 이명박 정부 때 8.8%인가 그렇고 박근혜 정부 때 9.2%가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지금 17.몇 %입니다. 지금 둘 중에 하나겠죠. 청와대가 이상한 사람만 뽑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청와대가 정상적으로 뽑았는데 야당이 비정상이라서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결론인데 하여튼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다음 댓글 우리 오기정 기자 읽어줄래요? 네이버에서요. NUNC 땡땡땡님이 쓰셨습니다. 후보는 어디 가고 배우자가 나섬? 언제부터 우리나라 청문회에 배우자가 나서서 맞짱 토론하자고 하는 나라가 되었나? 어떤 해명을 하든 후보가 주체가 돼서 해야. 네, 그렇습니다. 이거 민경욱 의원이 또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죠. 헌재 후보를 남편이 하시라고. 민경욱 의원이 그렇게 비꼬는 오늘 멘트 했을걸요 아마? 네, 멘트 했습니다. 근데 그 사정은 이해가 가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후보자가 그건 남편이 다 남편 잘못이에요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자기가 이제 그 후보자의 것까지 배우자의 것까지 다 관리를 했다고 하는 남편이 스스로 나와서 좀 해명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그 본인이 미안해서 이제 나왔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본인이 미안하다고 하셨다고.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되게 오비락이라고 하잖아요. 그 되게 마침 또 샀더니 뭐 호재가 생기고 네. 팔았더니 근데 이게 이분 이제 해명을 들어보면 제가 뭐 주식 거래가 뭐 몇천 건 그러면 그 중에서 망했던 적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다 빼고 요런 것만 딱 2개, 3개만 딱 집어가지고 이게 딱 들여다 보는 거예요. 주식을 하면 누구나 그런 꿈 같은 순간이 옵니다. 내가 샀는데 호재가 그것만 터져.
옵니다. 저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몇천 거인을 하시는 분은 그런 순간이 있겠죠. 당연히 팔았더니 어휴 야 나 안 팔았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그죠. 이런 순간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다음 댓글 우리 강 기자가 읽어주세요. 네, 루리앱에서 귀찮다고님께서 이미선 후보자 남편과 자기는 격이 맞지 않아서 거절. 조국 나와. 그 다음 댓글도 개소리에만 덧글다는 놈께서 아니 왜 바쁜 사람들 오라가라야 진짜 한가한가 보네. 그렇습니다. 이분 아이디가 개소리에만 댓글다는 놈이에요. 이분 우리 방송에 댓글 안 달았으면 좋겠네요. 갑자기 분위기 조국. 갑분조. 근데 진짜 조국 수석은 약간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뭐만 하면 다 불러대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거 주광덕 의원은 그래서 조국 의원이랑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이것도 그냥 약간 좀 급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막 지른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근데 이제 확실히 저희가 주식을 잘 모르나 봐요. 근데 그 금융 전문가들도 저희가 좀 취재를 했었는데 네. 저희 국회팀에서 그 네이버 가치 투자 연구회 카페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금융 그 주식 그 관심 많은 사람들이 카페에서는 그 이테크 건설이 줄기차게 거론이 됐었다고는 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모르는데 이제 주식을 하는 소위 사람. 언론에서는 이제 핫한 주식이었구나. 잘 모르는 주식을 어떻게 알고 투자했다 이런 식의 그쵸, 맞아요.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업계에서는 뭐 줄기차게 그러니까. 뭐 외쳐졌던 그런 거라고 하고 외쳐졌어. 그리고 또 그 남편 오 변호사님이 뭐 이런 주식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세미나를 많이 했었나 봐요. 아 그래요. 아, 네, 전문가구나, 세미나를 완전히. 하면서 음. 이제 그런 이제 종목을 발굴하게 된 것 같다. 실제로 그런 말도 있고. 굉장히 그냥 주식에 관심이 많은 그런 분이었군요. 정말. 예, 예. 예. 저도 주식을 하는 게 그냥 친구 회사 하나. 친구 회사가 잘 되길 기원하면서 그냥 하나 샀는데 이것도 막 사람 마음이 막 오락내락해요. 얼마 되지도 않지만은. 근데 보면 정말 아예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회사 있잖아요. 그런 게 저런 주식 카페에서 엄청 핫하고 막 자 이렇게 난리예요. 우리는 그냥 삼성전자 이거잖아. 우리는 막 다 아는 거. 신세계 뭐 이런 거잖아. 야, 신세계 얼마 올랐어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신세계 뭐 그러니까 사람들 일반 사람들 모르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알려지지 않은 주식을 사서 하는 거 보니까 무슨 뭐 작전 얘기도 나왔어요. 뭐 기사에 어떤 데는 막 작전 얘기 나오면서 막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그거를 사게 된 이유와 팔게 된 이유 이런 걸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맞짱 토론을 내가 해명하겠다. 이게 그냥 본인이 그냥 막 맞짱 토론 하자는 게 아니라 MBC에서 제안이 왔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주 의원이 거절했다고. 너랑 안 해. 너랑 안 했는지 뭐 난 몰라인지 뭐. 근데 의원 입장에서도 하긴 쉽지 않죠. 아니 믿지면 완전 아니, 마이너스지. 후보자도 아닌데 내가 오 변호사랑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좀 의원 입장에서도 하긴 이거는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그 다음날 반응이 오만하다는 반응이 나왔거든요. 후보자 측이 사실 의원은 검증의 의무가 있는 청문위원이니까 그렇죠? 본인의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하라고 청문회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아니 주광동 의원이랑 오 변호사랑 둘이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하니까 더 편하게 그렇게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그런 게 아닐까.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갑자기 조국 갑분조 없이 안 나오겠죠? 조국 수석은? 안 나오죠. 나오면 그림이 또 이상해지지 않을까 갑자기? 아 잠깐만 내가 왜 나와 지금? 수석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서로 마찬가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자 주식 근데 뭐가 문제냐 이런 이슈가 있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JJY7님께서 주식 투자에서 인아웃 결과가 총량이 마이너스라고 근데 투기했다 그러냐고 투자 실패. 네 다음 마이너스의 손. 마이너스의 손. 총량의 마이너스는 맞아요? 마이너스 5억. 그럼 많이 잘 못하시는 분이네. 마이너스의 손이라니까. 강의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주식을 연구해도 손해낸 거 보면은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주식을. 갑자기 주식 무용론으로. 이렇게 연구해도 안 된다니까 주식. 그래서 본인이 주식을 안 한다. 저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세미나 듣지 마세요. 이분이 하는 세미나 듣지 마세요. 그렇죠. 오 오 변호사님이 하시는 세미나는 조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위험하다, 마이너스다. 이런. 그 다음에 스르르 갤러리에서 욕해주마님이 어차피 그 주식 가진 거에 반대되는 판결 내렸다는데, 그죠? 이게 자기가 그 주식 갖고 있는 회사에 이제 마이너스 되는 그런 판결을 내렸어요. 애초에 그 주식으로 이익 봤다고 꼬투리 잡은 거 아니었음? 근데 손해 봤다는데? 라고 이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다음 댓글 우리 오기정 기자.
스릴 갤러리에서 그 개밥 털어가님이 아니 정작 주광덕이가 주장하는 내부 정보 이용권 OCI 자회사 이테크건설 삼광글라스 건은 수익도 없다고 비상장 주식을 산 것도 아니고 중견기업 주식 산 게 뭐가 문제인지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처음에 이거 기사 조선일보 기사 봤을 때 비상장 회사 주식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샀다가 막 대박 나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러면 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그러면 수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왜냐면 그게 본인이 뭐 누가 재판 관련된 거고 이런 네. 거면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그런데 어쨌든 재직 시절에 판사로서 재직 시절에 이렇게 많은 주식을 많이 거래했다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명의는 이제 그 후보자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오 변호사의 문제도 같이 걸려 있어요. 지금은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고소고발 대상에도 오 변호사가 포함돼 있고. 네. 그래서 뭐 꼭 분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오 변호사랑 그 후보자랑 어쨌든 간에 재직 시절에 이렇게 주식을 많이 거래하고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 공직자로 적절한가? 그 판결이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 거래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면 판사도 경제 활동을 하는 일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양이 많고 주식 거래를 많이 한 것 같다가 문제를 삼으려면은 사실 뭐 돈 많은 법조인들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데 그걸 하나하나 다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조금 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게 잘못됐다 뭐 이 정도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주식 거래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다만 그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기회가 평등하지 않으면 그건 문제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그쵸. 얻어서 샀으면 문제겠죠. 내부 정보를 먼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먼저 알아서 그거를 사고 팔고 했으면 그거는 문제인데 아니, 먼저 하는 건 문제가 아니죠. 근데 불법적으로 알았으면 네. 근데 어쨌거나 그 판사나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일반인에 비해서 특정 기업의 내부 정보를 취득하기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알수 취득하기 있는 쉬운 기회가 있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거기서 이제 의혹들이 좀 부풀려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논리가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오 변호사가 논리적으로 정말 논리 정연하게 판사답게 반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여당도 사실은 저 리포트했지만 지난주만 해도 이 후보자를 공개석상에서 언급을 잘 안 했거든요. 적극 엄호하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분위기 그냥 바뀌었죠. 지켜봤어요 말 그대로 추이를. 그렇죠. 네, 지켜봤어요. 그만큼 여당도 그렇게 국민 정서에 맞진 않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당 의원들도. 그러니까 이게 꼭 불법이 없더라도 그냥 주식에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 이 자체가 정서랑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구나라는 건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알았어요. 사실은. 저는 좀 네, 네. 저는 사실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실제로 판사의 주식 보유를 막는 규정 자체가 없고 고법 부장 판사는 이 보유 주식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거든요. 근데 이미선 후보자는 그런 고법 부장 판사가 아니라서 이런 판단도 안 받은 것이고 저는 이게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보통 사람들의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잖아요. 집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집이 오르기를 기도하잖아요. 기도메타 아닙니까? 기도메타. 비나이다. 그런데 주식을 그거를 갖고 있었다고 해서 이건 더 나쁜 것이다라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저는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다 모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모순적이야. 자기 그건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생각해. 거예요.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이번 거 보면서 정치부 기자로서 지금까지 느낀 네. 소회 한마디만 해주세요, 홍 기자. 정치부 와서 그 공방 보도보다는 정책 보도를 정말 해보고 싶다. 그 얘기 예전에도 했죠. 네, 국회에서 돌아가는 정말 많은 법안들에 대해서 근데 이게 그것도 국회가 좀 돌아가야지 할 수가 있어요. 일을 해야지 진짜. 와보니까 만약 네. 멈춰 있는데 내가 뭐 이런 정책이 있다고 막 내가 막 제시할 수도 없는 거고 뭐 계기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 보도라는 게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4월은 어쨌든 계속 이렇게 별로 안 돌아간다. 그래서 국회가. 4월 네. 국회 심지어 어떤 의원들은 1년 내내 이럴까봐 걱정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꽤 있어요. 정말요? 진심으로 그런 고민을 토로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시간이 빨리 가길 바랄 뿐이다. 그럼 이런 주로 말하는 이제 분도 여당 있고. 계신 분들 걱정이. 저는 이제 여당 출입이다 보니까 여당 의원들 많이 말을 듣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정치부 취재 잘해주시고. 자, 강 기자 어땠어요? 국회의원들
표 달라고 선거 때 열심히 돌아다니실 때 진짜 발바닥에 땀나도록 돌아다닐 때 그런 마음으로 돌아다니시잖아요. 내가 여러분 대변인 되겠다는 마음으로. 좀 저희 목소리를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고민을 좀 해주세요. 쓸데없는 말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네. 안 하겠냐? 하겠지. 그렇게 부정적으로 정치 혐오자처럼 그렇게 바라보지 그러네. 말아요. 제가 말하고도 정치 혐오자. 진짜. 제가 말하고도 저는 일부 정치인 혐오자입니다. 일부 정치인 혐오자. 오늘 방송도 이렇게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네,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KBS 라디오 앱 콩의 팟캐스트를 통해 업로드됩니다. 매주 일요일 밤 10시 5분 KBS 1라디오에서는 오기나 PD의 손을 거쳐 다소 순하게 다듬어진 방송용 대듣기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잠깐 중대 발표가 있겠습니다. 띠리링. 미안해 널 울릴게 잘 가지마 행복해 떠나지마 나를 잊어줘 잊고 살아가줘 날 잊지마. 저는 KBS 법조팀에 있는 홍성희 기자라고 합니다. 저도 8년차 기자입니다. 올해로. 뭐 본인 자랑 좀 해주시죠. 제가 네이버 제 기자 소개할 때도 썼던 내용이긴 한데 민망하지만 제 기억에 남는 게 박창진 사무장 땅콩 모양 사건 때 그 박창진 사무장을 단독 인터뷰했었던 기자고요. 그때 이래로부터 어쨌든 이런 내부 고발자들에 관한 기사를 많이 쓰려고 노력했고 좀 상도 좀 받고 했습니다. 평소에 자기 기사 하면 댓글 읽으세요? 저는 좀 보는 편이에요. 그래요? 저는 사실 퇴근하면서 제 기사를 네이버에서 올라오자마자 제일 먼저 응원을 클릭한 게 저기 때문에 응원 1. 첫 번째 응원이 저기 때문에 그렇구나. 거의 습관처럼 제 기사 응원을 1을 제가 추가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기 스스로 응원을 해야죠. 구독을 못 하니까 네. 그렇죠. 제발 저리 가. 난 네가 싫어. 네가 정말 싫어. 또 만나요 꼭. 또 만나요 꼭. 또 만나요 꼭. 이 파트는 참 적응이 안 되네. 네, 이 홍성희 기자가 꽤 오래 했어요. 우리 얼마나 했죠? 이게 방금 들은 게 7월 19일에 한 겁니다. 작년. 우리 첫 녹화 때. 근데 홍성희 기자가 이제 읽기 고정 멤버로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난 화에도 엄청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댓글로. 계속 찾아요. 네, 계속 찾아요. 홍성희 기자가 이거 구독하면은 집 생긴다고 했는데 왜 집 안 생기냐고. 맞아. 그랬었나요? 홍성희 기자한테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된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좀 인사를 좀 해주세요. 제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잠시 이 방송을 떠나게 돼서 그런 정말 미안하면서도 동시에 너무 아쉬운 그런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지만 밤 10시에 이곳을 찾을 때마다 내가 이 시간에 여기 왜 있나 너무 피곤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녹화를 시작하는 순간 온에어가 딱 켜지는 순간부터 정말 빨려들어서 디스크까지 있지만 어떤 통증도 느끼지 않고 너무 즐거운 나머지 방송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진짜 제가 앞에서는 뭐 댓글을 잠깐 보고 뭐 제 기사에 응원 1을 눌렀다고 했지만 진정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그 댓글러들과의 소통 내지는 댓글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또 고민하는 게 기사 쓰는데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시대에는 그걸 좀 절실히 느꼈던 것 같아요. 배우고. 어떻게 달라요? 이게 그거를 댓글을 보고 기사 쓰고 취재를 할 때랑 아예 안 보고 할 때는 어떻게 달랐습니까? 그런 거죠. 기자들이 AS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던지고 끝나는 거였잖아요. 기자들이. 근데 내 기사가 얼마나 다양한 시각에서 소화될 수 있는지를 뭐 알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그리고 또 진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이해해서 내 기사가 정말
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구나. 또는 사실을 약간 여론을 오도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도 느꼈고 그런 점들에서 댓글러들과의 소통이 진짜 장난이 아니고 우리 기화 선배가 매일같이 댓글을 그렇게 그 다시는 그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저도 닮아가면서 이 프로그램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아, 우리 강 기자 한마디 해줘. 아 이게 약간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좀 슬프게 보내면은 고맙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게스트로 민망하잖아. 더 자주 나오는 거 아니야? 민망하잖아. 막 이렇게 했는데 바로 나오면은 민망하잖아. 맞습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해주세요. 아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여기 안 나오더라도 강한 허리 잊지 말아주시고 또 제 기사 나올 때 조금이라도 홍성이 이름 한번 기억해 주시고 또 제 기사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진짜. 사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댓글 여기 나가더라도 열심히 찾아보면서 여러분들과의 소중한 그 이 소통의 시간들을 잘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생했어요. 우리 제작진이 선물을 준비했어. 사진 보면 시청자 왜 여러분께 하필 이거야?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보여주세요. 아 네네. 표정이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옥 기자가 읽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않으셨죠? 이번에는 좀 우리 홍성이 가는 길에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네.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2만 명 넘으면 마지막으로 홍성이 팔아먹자. 아니 그러니까 2만 명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도와주십시오. 방송이 다 됐어. 처음에는 진짜 못했는데 이런 거. 누르셨으면 다 같이 외쳐볼까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꼭. 마지막.